당신이 착하게 굴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잔인하게 다룹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베푼 다정함의 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듯 날아드는 차가운 요구.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화면 앞에 손가락은 나도 모르게 내. 괜찮아요를 누르고 있다면 당신의 호의는 이미 시장 바닥의 일회용품으로 전락한 겁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혼자 삼켜왔던 그 수많은 밤들은 결국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참아주면 알아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앞에서 매번 무력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의 차가운 유리에 비친 당신의 피로한 얼굴이 그 증거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이 불공평한 관계의 고리를 지금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은 평생 타인의 편의를 위해 소모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아프고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얕보고 만만하게 대하는 그 사람은 길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무례한 타인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가장 많이 베풀고 가장 오랜 시간 마음을 써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 심지어 가장 가깝다는 가족까지도 당신의 그 무조건적인 무해함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비겁한 무의식적 본능에 가깝습니다. 거절을 못하고 갈등을 피하며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태도가 반복될 때 상대의 뇌는 고마움을 느끼는 대신 비정한 서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해도 떠나지 않는구나. 그 확신이 서는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순식간에 영원으로 책정됩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당신을 가장 깊게 찌르는 칼날이 되는 서글픈 비극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대단히 비겁하고 영악합니다. 성분이 똑같은 물이라도 편의점 가판대의 1,000원짜리 생수는 마시다 아무렇게나 버려두지만 깊은 산속에서 2시간을 걸어 올라가 겨우 길어온 약수 한 모금은 조심스럽게 음미하죠. 본질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 귀한 게 아니라 얻기 힘들어서 귀한 겁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뜨자마자 1초 만에 답장을 보내고 누가 부르면 자다가도 나가며 부탁을 들으면 내 일정부터 지워버리는 당신을 보며 상대는 결코 다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저 언제든 공짜로 꺼내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고 분류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언제든 열려있는 편의점 생수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쉽게 열어주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슬픈 사실을 학습하게 됩니다. 관계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거창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반응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일정이 꽉 차 있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겉보기에 조건이 같은 한가한 사람보다 무의식적으로 훨씬 더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늦은 밤 메신저로 밀려드는 무리한 부탁을 받을 때 곧바로 자판을 두드리는 손을 멈추십시오. 화면을 덮고 숨을 한번 깊게 고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것도 밀려 있어서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짧은 한 박자에 지연이 만드는 공기의 변화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거절하지 않았음에도 상대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시간에 비용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세계가 자신보다 더 밀도 있고 단단하다고 믿게 만드는 순간 관계에 보이지 않는 체급이 비로소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소모되는 건 언제나 거절 못하는 성실함입니다. 주말 출근을 대신해주고 타 팀의 자잘한 허들의 업무까지 밤새 처리해주던 이들의 결말은 대개 승진 탈락입니다. 상사의 무의식 속에서 그는 고마워서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할 인재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부려도 불평 없이 돌아가는 편리한 부품일 뿐이니까요. 영리한 이들은 무조건적인 수락을 멈추고 차분한 잔 장벽을 세웁니다. 제가 이 업무를 검토해 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로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을지라도 그 한 박자의 여유가 주변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탁할 때 비로소 미안해하기 시작하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됩니다.
바뀐 건 능력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무게가 바뀐 것입니다. 무례한 이들은 결코 처음부터 거친 폭탄을 던지며 선을 넘지 않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신발을 신고 거실 카펫을 슬쩍 밟아보듯 아주 은밀하고 영악하게 당신의 울타리를 시험합니다. 그 작은 침범을 웃으며 넘어가주면 그들은 이내 안방 침대까지 밀고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흔히 숨어드는 부류는 바로 칭찬의 탈을 쓴 비난자들입니다. 너치고는 이번에 진짜 잘했다. 원래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같은 말들이죠. 언뜻 들으면 다정한 격려 같지만 그 속에는 너는 원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서열 인지가 차갑게 깔려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오히려 칭찬을 해줘도 예민하게 날리냐며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기 십상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당신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내어 자신보다 아래에 확실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무기로 삼는 전문적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얼굴로 다가와 은근한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갈아 넣어 헌신할 때는 역시 너밖에 없다며 치켜세우지만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렇지 난 언제나 혼자였으니까라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 교묘한 죄책감 캐팅은 거절 공포증을 앓는 다정한 이들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들 앞에서 농담을 가장해 서열을 확인하려는 부류도 존재합니다. 얘는 착해서 시키면 다 해라는 말로 대중 앞에서 당신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깎아내리는 이들이죠. 이 모든 교묘한 공격 앞에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는 것은 그들이 짜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정적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굳어버린 표정으로 허둥대지 마세요. 그렇다고 상황을 모면하려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지도 마십시오. 그저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무표정으로 상대의 눈과 눈 사이인 미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겁니다. 노려보는 싸늘함이 아니라 아무런 파도도 잃지 않는 고요한 시선으로 딱 3초간 머무는 것이죠. 대화 속에서 찾아오는 이 짧은 침묵은 인간의 뇌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리액션이 돌아와야 할 타이밍에 거대한 정적이 흐르면 무례를 던진 상대의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 잘못 건드렸다는 자각이 순식간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한마디의 욕설도 화도 내지 않았지만 상대는 스스로 자기 행동을 의심하며 뒤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3초의 고요가 지나간 뒤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단 한 문장만 건네십시오. 그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이 질문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며 상대가 자신의 무례함을 구차하게 스스로 해명하도록 만듭니다. 너치고는 잘했다는 말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되물으면 숨겨둔 비난을 제 입으로 꺼내야 하기에 대부분 당황하며 꼬리를 내립니다. 농담으로 넘어가려던 서열 확인이 갑자기 진지한 청문회가 되면 이상한 사람은 말을 꺼낸 쪽이 됩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걱정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해지는 게 맞고 그 불편함이 정답입니다. 존중은 언제나 약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약간은 어려워하고 내 반응을 살피게 만드는 그 적당한 긴장감, 편안함이 존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존중이 먼저 있어야 진짜 편안하고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외부의 침입자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울타리를 아무리 성벽처럼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려도 내부의 주인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준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제가 좀 멍청해서요.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라며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미덕으로 포장하곤 하지만 냉정히 말해 그것은 세상에 당신을 마음껏 밟아도 좋다는 공식 허가증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동일한 도자기 그릇이라도 먼지 날리는 시장 좌판의 신문지 위에 올려져 있으면 1,000원짜리 취급을 받지만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갤러리의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이는 순간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이 됩니다.
주인이 그것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시장 바닥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토록 단단하게 선을 긋고 나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가고 홀로 외로워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당신의 곁을 채우던 무의미한 사람들의 숫자는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온전한 정화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어두운 주차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곳에는 기름이 유출되고 매연을 뿜어대며 시끄러운 경적만 울려대는 고물차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과 소중한 시간은 신압으로 오염되고 있었던 것이죠. 기름이 새는 고물차들을 빼내야 바닥 수리도 하고 귀한 차를 드릴 빈자리도 생깁니다. 친절을 잠시 거두어드리는 것은 타얀을 향한 옹졸한 미움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차갑고도 숭고한 용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배려는 아무에게나 던져지는 싸구려 좌판의 물건이 아닙니다.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이들만이 입장할 수 있는 당신만의 견고한 성체 안에서만 허락된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